대장동 재판 뭐 1년이 다 되도록 성과 네. 없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용 구속이 되면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강백신이라는 사람. 맞습니다. 한동훈 팀의 막내 강백신. 계속 이어질 어떤 수사 결과들에 있어서 네, 이 강백신의 입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슈 부청천 이번 주제는 한동훈 팀의 막내 강백신. 어쩌면 여러분이 앞으로 네. 이 강백신이라는 이름을 예, 자주 보게 되실 예, 것 같아서 예. 저희가 강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로 등판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이 누굽니까? 야당의 대표이고 그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맞습니다. 사람이고 예. 하기 때문에 정말 거물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을 둘러싼 수사를 할 때 구술로 사실 저는 유동규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편에 붙었다가 돌아와서 또 막 말을 터는 사람은 저는 언제든지 또 저쪽 편의 회의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 네. 쪽에서는 네. 야 동규야 한번 만나자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동규의 입을 믿는 이 기소는 얼마나 위험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수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동규 스스로가 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유동규 씨가 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말한 그 가장 큰 계기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유동규가 뭐라고 했죠? 유동규가요? 네. 유동규가 이렇게 해서 검찰이 이렇게 유능한지 몰랐다 음. 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이면서 참고인이면서 증인이죠. 유동규가.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검찰이 이렇게 유능한지 몰랐다는 말은 뭐냐면 자 처음에 대장동 수사를 해가지고 네. 네. 지난 1년 가까이 하나도 진척도 안 되고 다들 맞아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 불겠다라고 네.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네. 증거로서 네. 압박을 했을 거고 맞습니다. 검찰이 상당한 물증이나 정황들 네. 이런 걸 확보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그 강백신 그 부장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강백신 중앙지검 다음부패수사 3부 부장검사입니다. 1973년 진주 동명고 출신이고 서울대 문과대를 나왔네요. 인문학과 인문대라고 하죠. 저는. 사회대입니까? 인류학과가? 아. 법무연수원 34기고요. 남부지검, 순천지청, 인천지검 등에 근무를 하다가 울산지검에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꾸려지면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특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검이 끝나고 나서 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갔습니다. 네.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2020년에 통영지청 형사 1부로 갑니다. 네. 왜 통영지청으로 갔을까요? 저 때가요. 네. 저 때가 이제 2020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2020년 1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을 해가지고요. 네. 제일 먼저 한 게 네.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한동훈을 네. 부산 고검으로 보내버립니다. 네. 첫 번째 인사가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국 수사하고 있던 네. 저 강백신 검사 이런 사람은 통영지청으로 보내버려요. 네. 여러분 통영이 제주도보다 오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KTX 타면 바로 옵니다. 대구 KTX 타면 바로 옵니다. 광주 바로 옵니다. 목포 바로 옵니다. 제주도 KTX 없어. 그런데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로 있죠. 그래서 바로 옵니다. 통영이 예전에 서지현 검사도 자기가 통영으로 저 발령났다고 그것 때문에 보복 인사라고 굉장히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통영이 굉장히 검사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교통편이 불편해서 자가용 아니면은 자가밖에 없어요. 버스를 타야. 네, 네. 그리고 사실 거기가 4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4시간 반, 그렇죠. 5시간 걸리거든요. 통영에서 네. 이제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일단 타야 돼요.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까지 오고 네. 그리고 대전에서 경부 고속도로나 네. 중부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네. 아마 이게
가장 그러니까 대전까지 내려간 데 있고 대전에서 통영까지 그게 길이가 서울 부산보다도 한 200km 이상 더 나가요. 네. 그래서 저는 통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가기에 참 엄두가 잘 안 나는 게 일단 차를 가져가거나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기서 또 사천공항인가 사천이나 거기서 여수나 이런 데로 가야 돼. 또 사천으로 한 가야 시간을 돼요. 또 움직여야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참 간단하지 않은 곳인데 여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네. 저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손가락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저게 강백신 검사인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때 저 기사 기억이 나는 게 조국 재판 검사를 그러니까 딱 추미애 장관이 와가지고 네. 조국 재판 이제 재판 들어가니까 네. 그 수사했던 검사가 계속 이제 재판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그 검사를 통영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 검사인데 그 검사가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네. 10시간 왕복 10시간 거리를 와서 재판하고 간다라고 네. 했었는데 그 검사가 이분이더라고요. 맞아요. 강백신이고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이재명 이게 대장동 재판 뭐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뭐 누가 뭐 된 것도 없고 성과 네. 없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용 구속 체포 영장 나오고 압수수색 영장 나오고 네. 구속이 구속이 되면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강백신이라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참 재밌는 게 제가 네. 그래서 조금 더 네. 강백신이라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네. 한동훈 장관이랑 똑같은 73년생이에요. 73년생이고 근데 저기는 후배잖아, 사실은. 그렇죠. 73년생 네. 92학번. 네. 한동훈은 73년 92학번 서울법대. 네. 강백신은 73년 92학번 서울대 인류학과.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95년에 네. 그러니까 92학번인데 95년에 사시에 합격을 해요. 그런데 강백신 검사는 이제 이거 뭐 괜히 또 92학번인데 네. 2001년에 합격을 합니다. 9년 있다가 되네. 예, 예. 오,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데. 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출발이 좀 늦었어요. 네. 한 6년 정도 이제 그 사법시험 늦었고 네. 6년 늦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검사 이제 임관이라고 합니까? 검사로 네. 시작을 하는데 예. 계속 이력을 봐도 한동훈 장관이랑 전혀 안 겹쳐요. 안 겹치다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네. 2016년에 네. 강백신 검사가 울산지검에 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열렸을 그렇죠, 때 특검. 그때 그때 파면을 처음 보고 맞아요. 그때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이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장관과 그 한 팀이 되는 거죠. 네. 그때 그 특검 박영수 특검에 네. 있었던 요 내용들을 좀 보니까 네. 역시 뭐 자, 특검보 박충근 17기, 이용복 18기, 양재식 21기, 이규철 22기. 그다음에 파견 검사가 20명이 있었는데 제일 많았더라고요. 이때 팀장이 윤석열 23기, 한동훈 27기, 신자용 29기, 이창진 31기, 네. 고영곤 31기,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이죠. 예, 그렇죠. 예. 이복현 32기, 박주성 32기, 김영철, 김태은, 조상원, 배문기, 이방현 씨는 지금 뭐죠?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나지? 33기, 그다음에 이지형, 강백신, 김혜경, 최순호, 최재순, 호승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견 검사가 20명이 됩니다. 네. 정말 요 팀에서 진짜 막내 뭐가 기수. 많이 나왔네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쭉 만들어 본 건데 네. 그 윤석열 2000년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그러니까 특별수사들, 네. 그 게이트급 수사들을 쭉 해보면은 그 2003년에 이제 SK그룹 뭐 분식회계 사건, 대선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이때 윤석열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나옵니다. 같은 수사팀에 있었고 그 이후로 보면은 지금 금감원장은 한동훈, 이복현이 같이 컴비를 이뤄서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쭉 BBK랑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정권에 따라서 뭐 이쪽도 했다 저쪽도 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냥 검사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강백신 검사가 제일 마지막 있었던 특검에 지금 들어가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특검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어떤 검찰 업무로서 네. 전 대장동 게이트라고 했던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사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로서 이제 수사팀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으로서 여러 검사들을
일을 시켜볼 거 아니에요. 맞죠. 해보면은 네. 아 이복현 검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잘 보는구나. 해서 네. 보면 실제로 기업 관련 이런 수사를 많이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복현 지금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강백신 검사의 특징도 또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조 사람이 하는 게 맞겠구나. 음. 해서 아마도 맡겼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사에 성과가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어떤 수사 결과들에 있어서 네. 이 강백신의 입을 잘 봐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 차원이신 거죠. 그 입이 참 앞으로 강백신 검사가 어떻게 요 수사의 기소 단계에서 네. 어떤 자료들을 내놓을지 사실은 기소 단계에서 이 저 공소장 네. 여기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서 음. 어느 정도까지 구속을 될 거냐 또 형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네. 부분들이 강하게 이게 좌우가 될 것 같아요.